한 주 동안 많은 가정경제 전문가분들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쏟아냈던 수많은 정보들. 그러면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 궁금증을 모아서 해결해 주실 두 분 전문가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이현진 전문가, 권혁준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냉철하게 상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두 분 드릴게요. 2902님의 질문인데요. 저는 보험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계속 아파서 뇌혈관 진단금을 늘리고 싶어서 문의를 해봤더니 죄송한데 이제 더 이상 가입이 안 되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2902님께서 머리가 계속 아파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뇌혈관 진단금을 높이고 하셨는데요. 높이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저희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 만나곤 하거든요. 보장보다는 보험료를 줄여서라도 최소한으로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가족력이 있거나 주변에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보장을 최대한도로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그렇죠. 거죠.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준비하고 싶다. 이런 분들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무조건 보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아닌가요? 꼭 그렇진 않죠. 보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춰 준비하셔야 한다고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비 혹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준비를 하는데요. 가끔 월급의 절반 정도를 보험료로 납입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건 정말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은 정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한 10% 정도 내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의 10%요? 내 월급 소득 수준의 10% 정도. 네. 그렇군요. 너무 과하게 준비를 하면 지금은 뭐 내가 많이 버니까 할 수 있지만 네. 벌이가 항상 일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과하게 준비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909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음. 뇌혈관 진단금을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가입 한도가 각 보험사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보험사는 뇌혈관 진단비 한도가 4천만 원, 또 다른 곳은 5천만 원으로 돼 있기도 한데요. 네. 2909님께서 이 경우엔 이미 그 한도만큼 진단금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뇌혈관 진단비 가입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네, 다시 한번 2909님의 보험 관련해서 짚어봐야 할 점이 첫 번째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리한 보험료로 보장을 크게 준비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뇌혈관 진단금뿐만 아니라 각 회사별로 암 진단금이든 골절 진단금이든 그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 한도는 시기별로 변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에서 25년 2월까지는 뇌혈관 진단금 한도가 3천만 원이었는데 25년 3월부터 다음 달부터는 5천만 원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이렇게 한도를 늘리거나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보험 소비자 고객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렇죠. 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줄이는 거는 뭐 금융감독원의 제재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도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도라는 건 정해져 있다. 무한대로 들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보험사별로 가입 한도가 다릅니다. 진단금을 늘리고 싶다 하는 분들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내가 늘리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다른 보험사 거를 추가로 가입하면 그건 문제 없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총 누적 한도가 보험사별로 있는 거지만 총 누적 한도도 따로 있거든요. 그 한도만 채워지지 않았다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입은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가끔씩은 마케팅 경쟁을 아무래도 보험사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또 한도를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질병 수술비 한도가 1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으로 딱 한 달만 반짝 늘려서 가입 한도를 풀어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또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해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특약은 원래 최대 한도가 15만 원으로 설정돼 있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요즘엔 뭐 20에서 25만 원 이렇게 한도가 조정돼서 풀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요즘에는 좀 많아졌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회사별로 한도가 정해진 것 말고 아까 우리 이현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험업계 전체에서 정해진 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금융감독원에서 정해놓은 내용인데
암 진단금은 실제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각종 공제별에 포함해서 한 사람당 3억까지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행했던 독감 치료비 진단금의 경우에도 모든 회사를 합쳐 20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각 특약별로 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무조건 보장을 크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 돈 많은데 좀 더 보장 준비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붙여서 설명을 좀 보완해 드리면요. 네. 합산되는 한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제가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합산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보험사는 2000년 4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보험과 손해보험사는 2002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 그리고 공제에는 2009년 10월 이전의 계약은 합산 한도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명보험사에 1999년 가입한 암진단금 1억이 있다 가정을 하면 현재 한도가 3억이라 암진단금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99년도에 가입한 생명보험사의 암진단금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총 4억 원의 진단금이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가입 가능하신 거죠. 그때 1억을 가입했던 건 내 총 가입 한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나한테는 이득이네요. 내가 네. 더 가입하고 싶다라고 그쵸, 한다면. 그쵸. 자, 이런 부분 몰랐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물론 가입 한도를 끝까지 늘려갖고 가입하기보단 지금은 어떻게든 줄이고 싶은데 할 정도로 경제가 많이 위험하긴 합니다.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렵죠. 하지만 가입 한도, 특히나 가족력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 혈관 질환이나 암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게 가족력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가입 한도 최대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두고 싶어요. 가입을 좀 늘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한도도 한도지만 보장이 지금 넓게 되어 있는지, 내가 혹시라도 내가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아픔을 겪었을 때, 걱정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부 시작하면서 두 분 전문가께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그럼 나도 도움을 좀 받아볼까? 우리 집도 고민이 있는데, 가정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하신 분이 계셔서요. 이분은 어떻게 무슨 고민으로 두 분을 찾아오셨고 어떤 솔루션을 받아가셨는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의 고민 사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공예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 결혼 3년 차인데 남편 가족력이 있다 보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시아버님, 아주버님까지 암과 뇌경색 진단까지 받으셨던 이력이 있다 보니 너무 걱정이 앞서네요. 저희 가족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요. 자, 오늘 사연자분 특히나 남편분의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집안에 큰 병 걸리신 분들도 좀 많고, 게다가 가족력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분이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셨어요? 네, 오늘 사연자분은 소규모 공방을 운영 중이셨고요. 간혹 클래스 강의나 소개로 주문을 받기도 하시는데요.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남편분의 건강이 항상 걱정이라 좀 무리를 해서 보험에 가입하신 상황이었어요. 네. 물론 이제 보험이라는 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절대 무리해서 가입하시는 건 지양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무리한 보험 가입은 당장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네. 남편분 건강을 걱정하는 사연자분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점검과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라 같이 보험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이라는 게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위기가 생겼을 때 큰 돈이 나가는 상황을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내가 매달 보험료 때문에 허덕이면서 그러면서까지 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쵸.
그거는 너무 만약에 대비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셨을까요? 네, 현재 두 분에겐 자녀는 없었고요. 사연자분의 경우 본인 보험보다는 남편분 위주로 검토를 요청하셨는데요. 네. 남편분의 경우 대략 45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 중이셨습니다. 진짜 걱정이 많이 되셨나 그렇죠. 봐요. 2013년도에 가입하신 실손보험 5만 원 한 건과 종합보험 5건으로 40만 원을 납부하고 계셨는데요. 실손보험은 2세대 실손으로 다른 부가적인 특약 없이 현재 4세대 실손과 유사하게 실손 특약 위주로만 구성을 한 보험이라 유지를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보험은 3건 가족력에 근거해서 암 보장을 이어 뇌출혈 4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4천만 원, 허혈성 진단비 1,000만 원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가입 금액이 상당히 큰 수준이었거든요. 혈관 질환에 있어서. 네. 문제점은 역시나 보장 범위나 갱신형 보험이라는 거였는데요.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보장에 집중을 하신 나머지 암을 1억 이상을 넣으려다 보니까 뭐 3년 혹은 10년, 20년 이런 식의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비갱신 보험을 이렇게 밑에다가 1층 깔아두고 그 위에 그렇죠. 갱신형 보험으로 조금 더 탄탄하게 구성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억소리 나게 가입을 네. 하셨네요. 예, 맞아요. 너무 많이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걸렸을 땐 이게 안심이 되겠지만 안 걸리게 되면 건강하시게 되면 좋으면서도 저 돈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험을 가입하시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시는 게 가능한가 싶어요. 앞서 가입 한도라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이란 전체 보험사 합산해서 가입하실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연자분의 경우 여기서 더 가입할 수 없겠냐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만류해서 오히려 조정을 해드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네. 남편분의 경우 30대 후반이셔서 갱신 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확률적으로 40대도 아닌 남편분이 향후 20년 이내에 암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추후 아무래도 인상된 보험료를 내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예, 따라서 보장 한도를 좀 낮추시더라도요. 현재 상황에서 유지가 가능한 선으로 변경하도록 도움을 좀 드렸고요. 네. 그 조정한 게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암 5천만 원, 통합암, 전이암 포함해서 4천만 원, 암 주요 치료비 1,000만 원으로 맞춰드렸고요. 거기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다빈치 로봇 수술 등 암에 관련된 다양한 치료 보상까지도 보상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보험료는 15만 원으로 변경해드렸어요. 조정을 했는데도 1억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금액이에요. 아무래도 사연자분은 가족력 때문에 보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단순히 암 진단 후 일회성으로 끝나는 보험으로만 되어 있으셨지만요. 현재 통합 암 전이암 포함의 경우는 암을 위, 폐, 대장, 뇌 등등 여러 가지 신체 부위로 기준을 정해 나눠 놓고 부위별로 진단 시 추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정해 드렸습니다. 네. 또 암 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간 평가하고 연간 1회에 한해 직접적인 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가입 금액인 1,000만 원을 10년 동안 받으실 수 있는 특약으로 구성해 드린 거예요. 네. 2대 진단비도 과거에 가입하셨던 보험의 보장 범위가 뇌출혈 및 급성 심근경색이라 이 부분을 뇌혈관 진단비 아니면 심혈관 진단비로 변경을 해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기존 보험에서 뇌혈관 진단 및 허혈성 진단비가 각 1,000만 원씩 가입하신 상품은 유지를 하시고요. 범위가 작았던 보험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를 각 1,000만 원씩 추가로 넣어 혈관 진단비는 합산해서 2,000만 원으로 조정해 드렸는데 혈관 질환은 쉽게 말하자면 혈관이 어디선가 막혀서 생기는 질병이다 그죠. 보니까 네. 모르고 우리가 어디 부위가 또 막힐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재발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더 많이 하시죠. 맞아요. 네. 수술을 그래서 정말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비에 좀 더 집중해서 구성하시는 게 아무래도 보장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대 수술비를 넣어서 3,000만 원 넣어 조정해 드렸고요. 네. 여기에 일반적인 수술비라고 할 수 있는 종합수술비까지 넣어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보험료는 10만 원이었고요. 네.
이렇게 2대 수술비가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어제 다뤄봤습니다. 2대 수술비 뇌하고 심장과 관련한 혈관 질환들 이런 것들 뇌와 심장과 관련해서 치료만 받으면 치료와 관련한 부분들은 매년 치료액이 갱신이 되죠. 그렇게 해서 많은 돈들을 그러니까 수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약물 치료도 마찬가지 이렇게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굉장히 저렴해요. 뭐 10,000원에 기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혈관 질환에 있어서 내가 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특약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어제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도 추가를 해주셨어요. 챙겨주셨는데 질병마다 특징이 다르고 또 보장 특약들이 다 다르고 금액도 다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좋다 하는 것들을 그냥 다 넣을 게 아니라 네. 그중에서도 가성비가 좋고 최근에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특히 도움이 되고 최근 의료기술에 따르면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이게 더 도움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짜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해줄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더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질병의 경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후유증이나 간병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 가족이 옆에서 계속 케어를 하는 게 쉽진 않겠죠. 어렵죠. 네, 생계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맞벌이였다가 질병 때문에 외벌이가 된다면 더더욱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간병 특약도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했고요. 비용은 3만 원 정도입니다. 네. 물론 사연자분이 남편분께서 30대 후반이셨기 때문에 큰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으시고도 가성비 있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셨던 건데요. 당장 간병이 필요할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험 대상자분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다른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창 사회생활을 하실 나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 간병을 하기가 더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걸 고려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제안 드렸고요. 사연자분의 경우 오히려 간병에 상당히 만족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남편분의 총 보험료가 기존 45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줄여서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네. 남편뿐만 아니라 사연자분도 추후에 본인 보험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받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방송을 듣다 보면 계속해서 좋은 특약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특약이 나올 때마다 기존 거를 유지한 채로 새로운 것들, 좋은 것들을 가입을 하다 보면 어쨌든 너무 보험료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좋은 것들은 계속 추가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분명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꼭 내가 가정 경제를 우리가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좋은 거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 것과 물론 비교를 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기존 것들에 대한 특약들을 삭제하면서 요즘 새로 나온 것들이 좋은 것들이 추가돼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보험료 수준이라든지 납입 가능한 보험료 여력 등등을 확인하고 조정을 해도 되고 혹은 굳이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거 나왔다고 무조건 바로 가입하고 바로 상담하고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 뭔가 특화돼서 나왔다라고 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면 되게 좋아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쵸. 듣다 보면 좋아요. 근데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 가정마다 많은 게 다르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도 달라요. 누구는 솔로고요. 누구는 애들 키우고 있고요. 누구는 부모님 모시고 있고요. 가정마다 구성원이 다 다르고요. 구성원들의 나이대도 다르고요.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오늘 사연 드린 분처럼 가족력이 이렇게 좀 많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병원도 안 가볼 정도로 건강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자꾸 막 부러지고 아프고 상해 입으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고 누구는 월에 1,000만 원씩 벌지만 누구는 월에 200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재무 목표도 달라지고요. 보험의 크기, 종류도 달라져야 됩니다. 울타리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 울타리를 여러분 가정에 맞게 세우셔야 돼요. 좋다고 무조건 막 세우시면 안 됩니다. 금으로 막 도금해갖고 막 세우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집은 나무 울타리가 맞을 수도 있고요. 왜? 건강하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집 가정 수준에는 이 정도가 딱 맞을 수 있어.
그런 건데 왜 굳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왜 필요 없는데 그죠? 그런 것들 우리 집에는 좋다고 하는 거 다 가져오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험을 욕심내서 많이 가입하시면 심각한 경제적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상황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보험 상품 안의 특약들은 회사마다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회사별로 잘 비교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진 전문가, 권혁순 전문가 두 분이었고요.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